어둠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그제야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간.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젊은 부부의 끔찍한 악몽에 대한 기록이다.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2층 주택에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집 앞에는 새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젊은 부부 민준과 수연은 웃으며 짐을 내리고 있었다. 수연아, 드디어 우리 집이야. 좀 낡았지만 우리가 꾸미면 정말 멋진 보금자리가 될 거야.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민준씨, 마당도 넓고 창문도 많아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정말 마음에 들어. 도시 아파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 두 사람은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 집은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주택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마당까지 딸려있어 그들에겐 꿈같은 기회였다. 밤이 되자 집 안은 이내 어둠에 잠겼다. 거실에는 몇 개의 짐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다. 피곤하다. 오늘은 이만 자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해야지. 민준이 하품하며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으스스하네. 수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춘 마당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물었다. 글쎄, 바람 소리인가?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든 수연의 귀에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 며칠 후 부부는 집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지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낮 수연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돌아선 순간 거실 문이 저절로 스르륵 닫혔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다시 열었다. 밤에는 민준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책장 위에서 작은 액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액자 속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여인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특히 새벽이 되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잠든 수연의 침대 발치에 희미한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수연의 얼굴로 기어 올라왔고 수연은 잠결에 몸을 뒤척일 뿐 깨어나진 못했다. 민준씨,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누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수연이 민준에게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새로운 환경이라 낯설어서 그럴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수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2층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섬뜩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2층에서 쿵쿵쿵 하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준씨, 민준씨. 수연이 속삭이듯 민준을 불렀지만 민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발소리는 이제 1층 복도까지 내려온 듯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다.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틈으로 붉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흔들거리며 수연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수연은 숨을 멈춘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림자가 침대 바로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수연의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집이야, 나가. 아주 낮고 쉰 목소리였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민준도 놀라 깨어났다.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봤어 붉은 그림자가 내 침대 옆에. 수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연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수연은 공포에 지레 떨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마을 노인 한 명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집 말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지. 예전에 살던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대. 그 부인이 화병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붉은 한복을 입고 죽었대나 뭐래나. 그 뒤로 그 집엔 밤마다 붉은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지.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고 하더구먼.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수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연아, 우리가 이 집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이 집엔 원혼이 깃들어 있대.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야? 부부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집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더욱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켰다. 짐 상자들이 저절로 쏟아지고 유리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집 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깜박거려 꺼졌다. 어둠 속에서 붉은 그림자가 사방에서 나타나 부부를 에워싸는 듯했다. 2층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이제 1층 거실 한가운데서 들려왔다. 쿵쿵 쿵, 마치 누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안돼 안돼. 수연이 울부짖었다. 수연아, 도망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민준이 소리쳤다. 부부는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고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붉은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림자는 이제 사람의 형체를 띠기 시작했다. 붉은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한기가 느껴졌다. 내 집이야. 아무도 못 나가. 아주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붉은 그림자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쌌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과 가득했다. 집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처가 아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이 부부의 집 앞을 지나갔다. 깨진 창문과 어지럽혀진 마당. 집 안은 고요했다.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후로도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간혹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에 들어섰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붉은 한복을 입은 여인의 원혼은 여전히 그 집을 지키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모든 이들을 영원히 가두고 있었다. 당신도 혹시 밤늦게 그 집 앞을 지나게 된다면 조심하라. 붉은 그림자는 아직도 그곳에서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텅 빈 집의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